Then the other voices began to come through. And the first time, the little mechanical voice came in and said, "We are scanning." 깊은 최면에 들어간 내담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을 말한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때로는 전생이라고 믿는 낯선 풍경을 묘사한다. 돌길이 보여요.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의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조의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They said, "Why give the information to just anyone? Give it to somebody who will use it." And then they said, "What do you want to know?" 돌로레스 캐넌. 45년에 걸쳐 최면 현장을 마주한 그녀는 최면 상태의 사람들이 꺼내놓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녀는 그 배후의 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선 거대한 지식원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은 한 여성이 평생 마주한 기록을 따라 최면 속에서 대답하기 시작한 그것의 정체를 추적해보겠다. 의문의 존재. 최초의 그것은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다. 때로는 우주선 안에서 인간의 몸을 살피는 존재처럼 말했고 때로는 기계음에 가까운 짧은 문장만 남겼다. 목소리가 바뀔 때마다 말투도 달라졌다. 캐넌은 처음에 그것들을 서로 다른 외계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션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름도 모습도 밝히지 않은 채 내담자의 삶을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무언가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Now I say it's the greatest force in the universe. There's nothing greater than it. Has absolute power. 그녀는 그것을 잠재의식으로도 불렀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잠재의식과는 달랐다. 잊힌 기억이 쌓여있는 마음속 창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의식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면이 가장 깊어졌을 때 그 의식을 불러냈다. 그리고 내담자가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건넸다. 왜 당신에게 같은 관계가 반복되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은 왜 이 가족에게 태어났는가? 지금 이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답은 내담자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제3자처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일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이곳에 오기 전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다. 캐넌이 무슨 이름으로 불러도 그것은 개의치 않았다. 상의자, 오버소울, 우주의식. 인간이 붙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의문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죽음 뒤의 삶. 몸이 멈춘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육체에서 벗어난 뒤에야 방금 끝난 삶을 더 넓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다. 최면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죽음을 맞았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도 있었고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노인도 있었다. 낯선 시대, 낯선 이름으로 한 생을 살아간 뒤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면 장면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고통은 몸과 함께 멀어지고 의식은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본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중요했던 이름과 신분은 오래 입었던 옷처럼 낯설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존재와 마주한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심판보다 회고에 가까웠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경험한다. 자신이 던진 말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느낀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감정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당신을 심판할 필요도 심판하지도 않는다. 최면 현장에서 같은 설명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기 전 서로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약속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끝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계획은 모두 지워집니다. 답을 기억한 채 시작한다면 선택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고통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으로 돌리는 것은 타인의 폭력과 부당함까지 피해자가 고른 선택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책임 전가로 바뀐다. 그럼에도 그녀가 기록한 대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인간은 삶 전체를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단 한 장면만을 현실의 전부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머지 장면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동시에 존재하는 나. 당신들은 시간을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누어 바라본다. 그러나 더 넓은 곳에서는 모든 삶이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한다. 인간에게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어제는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묘사한 세계에서는 여러 시간이 투명한 막처럼 겹쳐 있었다. 그곳에서 전생은 이미 끝나버린 이전의 삶이 아니었다. 다른 시간의 지점에서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나였다. 하나의 영혼이 한 번에 하나의 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식이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서로 다른 시대와 몸, 서로 다른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가 아니다. 거대한 존재가 이 삶을 바라보기 위해 열어둔 하나의 창이다. 다른 창에서도 또 다른 당신이 자신을 유일한 존재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의 나는 가짜가 아니다. 다만 전부가 아닐 뿐이다. 현재의 이름과 성격, 기억은 더 큰 존재가 이곳을 경험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시점이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열린다면 지금의 삶에 집중할 수 없기에 다른 삶의 문은 닫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이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장소가 이상할 만큼 그립거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 저는 그런 감각을 다른 삶에서 새어들어온 기억의 잔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내담자가 묘사한 삶은 지구라는 무대가 아니기도 했다. 어떤 이는 낯선 행성의 생명체였고 어떤 이는 육체 없이 빛과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지구에서의 삶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주 멀리 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이질감은 남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경쟁과 소유가 낯설고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곳의 방식에 끝내 섞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는 삶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고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혹적이다. 동시에 바로 그 이유로 위험하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모두 특별한 기원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고 싶은 이야기가 현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더 큰 의식에서 갈라져 나온 존재라면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수십억 개의 의식이 저마다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고 믿는 이 거대한 무대는 어떻게 빈틈없이 유지되는 것일까? 무대와 사람들. 영화에는 주인공만 등장하지 않는다. 거리와 공항, 경기장을 가득 채워 장면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들이 현실이라 부르는 곳에도 배경이 필요하다. 저는 이들을 백드롭 피플, 배경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삶에서 깊이 얽히는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위해 연결된 영혼들이다. 부모와 자녀,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까지 서로의 선택과 변화에 참여한다. 그러나 길에서 한번 스치고 군중 속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모든 사람에게 독립된 삶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처럼 걷고 말하며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을 거듭하며 경험을 쌓는 영혼이 아니라 현실의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잠시 형상을 얻은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사라지는 엑스트라처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훗날 NPC라는 말과 결합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 대중의 흐름을 의심 없이 따라가는 사람, 깊은 내면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영혼 없는 존재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기묘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갈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을 내 의식이 이 장면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장면을 채우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인식의 균열을 만든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의 장면을 채우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에서 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하다. 이름도 알 수 없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한 장면의 배경이다. 그렇다면 배경이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현실이 겹치는 순간 누구나 잠시 맡게 되는 역할일까? 거리와 공항을 채우는 사람들이 장면에 필요한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무대에서 나는 정말 이 삶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잠시 이 장면을 채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의 정체. I began calling it the subconscious, because I didn't have a name for it. 당신은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다른 장면에서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높고 낮음을 뜻하지 않는다. 각자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And they said, we don't care what you call us, we don't have a name anyway. But some people say we are communicating with the higher self, the oversoul, the higher consciousness. Some people call it the universal consciousness. 이름은 달랐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다. 지금의 인격보다 훨씬 넓고 서로 다른 시간과 세계의 수많은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의식이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던진 모든 질문은 결국 당신이 잊어버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다. 45년 동안 한 여성이 추적한 정체불명의 존재. 인간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 밖에서 모든 장면을 바라본다고 주장한 더 큰 의식.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잊어버린 본래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돌로레스 캐넌의 저서와 인터뷰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그녀가 처음 최면을 접한 것은 1968년이었다. 남편과 함께 체중 문제로 고민하던 한 여성을 최면으로 돕던 중 내담자가 자신을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녀가 수많은 저서를 통해 반복해서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은 분명하다. 현재의 이름과 기억으로 이루어진 인격은 인간의 전부가 아니며 그 바깥에는 여러 삶을 동시에 바라보는 더 큰 의식이 존재한다. 그녀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의 빈틈을 다음 사람에게 다시 묻고 그렇게 모인 답을 퍼즐처럼 맞추며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 동시에 분명한 맹점이기도 하다. 모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로 캐넌이었기 때문이다. 최면 상태의 기억은 질문자의 표현과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출간된 책들 역시 그녀가 직접 선택하고 재구성한 기록이다. 비슷한 답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신빙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을 의도적인 거짓말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잇는 방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셈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주한 것이 인간 의식 너머의 거대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수많은 질문 끝에 완성된 그녀의 세계관이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